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수다 배정구입니다.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보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뒤쪽에 요즘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들으시고 하는데 뒤쪽이 약간 허전한 것보다는 이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갖다 놓고 보면 얘네들이 잘 죽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물들은 사실은 온도, 빛, 물, 요 세 개만 좀 적절하게 잘 맞으면 잘 죽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앞에 예배당 이런 데는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뭐 이렇게 빛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캄캄하죠. 저희 교회는 거의 1층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면 되게 캄캄해요. 근데 이 빛이 이 식물의 잎을 통해서 이렇게 광합성 있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광합성을 하고 뒤에 있는 호흡작용을 하고 이렇게 뭔가 밤낮이 바뀌면서 얘네들이 자라게 되는데 빛도 없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불을 안 떼니까 춥죠? 그리고 이제 물도 뭐 어떤 때는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안 자라죠. 그죠?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늘은 다른 거는 하지 않고요. 온도에 대해서 좀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꽃집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오셔서 그래요. 우리 집은요, 지한데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식물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머, 우리 집은요, 식물이 너무 잘 돼요. 근데 벌써 그 말 할 때 저는 알아보죠. 어떤 남양집이 아니면 이 식물은 동남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동남향의 빛은 인삼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에 이렇게 뭐 낮에는 캄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죽지 않은 이상은 얘를 회생시킬 수가 있어요. 언제? 이제 5월에 얘네들이 잎이 이제 겨울 동안에 많이 몸살을 하고 잎이 떨어지고 막 잎이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도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어디다 갖다 놔요? 그늘에 갖다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왜? 강대상에 놓으니까 안 예쁘니까. 근데 걔네들을 회생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벤자민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참 예쁜데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겨울에 잎이 떨어져도 이렇게 딱 잘라봤을 때 물기가 있으면 안 죽은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봄에 잎들을 가지를 다 잘라줘요. 예쁘게 이렇게 잘라줘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늘에다 놔두셔요. 물을 주시고 그럼 새순이 나요. 새순은 굉장히 연약하죠. 이 새순이 굳어지면 햇빛에 놓고 관리를 하시고 저희 교회는 너무 이제 우리 관리를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계셔서 정말 이 꽃집을 하면은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큰 나무 한 몇 개가 있어서 얘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밖에다 내놓고 얘를 다시 회생시키고 또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나 식물이 싱싱하게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다 갑자기 내놓게 되면 얘가 이제 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흰가루병이 생긴다거나 흰가루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얘는 뭐가 많이 생기냐면 이렇게 충중에서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요. 깍지벌레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요 나무 이렇게 옆에가 가만히 있어보자. 어머. 깍지벌레가 이렇게 까맣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휴지로 이렇게 닦아주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옆에 보이는 이 벵갈 고무나무는 잎도 넓고, 그 다음에 마디 간에 이렇게 사이가 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깍지벌레 이렇게 휴지로 하면은 빨갛게 이렇게 피가 묻어 나와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전농약이 있어요. 뭐 이렇게 꽃집에 가면 약간 전농약인 것도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봄에 내놨을 때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장 맞았을 때 한 번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물이 항상 이렇게 물도 관리를 한 분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을 줬는데 안 줬는가 싶어서 또 누가 물을 줘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밑에 이제 이렇게 순환이 돼요. 물이 내려가면서 새로운 산소가 또 들어오고 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데 계속 얘가 축축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어버리죠. 또 너무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얘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쉽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빛이 들어와야 된다.
장대상, 그다음에 예배당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는 이상 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밖에 놓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교체하면 충분히 정말 싱싱한 그런 식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식물들도 내가 기르면서 자꾸 죽여봐야 되고 그래야 얘네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그 실천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교육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꽃을 예쁘게만 했다가 지금은 꽃의 하나하나의 그런 생리를 알고 보니까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공부하실 때에도 뭐 인터넷에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재밌는 그런 식물의 이야기를 그렇게 즐기면서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배당에 하는 거를 말씀드렸지만 집에서도 관리하실 때도 일단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햇빛이 아침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꽃집을 제가 구할 때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꽃집의 위치를 저는 동남향이 돼 있는 집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꽃집은요, 죽었던 식물들이 저희 꽃집에 오면 다 살아나요. 언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근데 언제 문제인가? 겨울이 문제예요. 난방도 잘 안 되죠.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안에다 들여놓고 타닥타닥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에 많이 죽이긴 하지만 이렇게 햇빛이 쨍하고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고 동남향으로 위치가 있다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식물을 잘 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또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면서 그중에서도 한두 개 본인한테 도움이 됐다면 저는 큰 만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